안녕하세요. 배당으로 먹고 사는 백수삼촌입니다. 오늘은 건보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올린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저의 주거 형태도 궁금해 하시던데 그것과도 연관된 내용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먼저 제가 11월에 건보료가 왜 또 오르게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종합소득세 계산하면서 올해 11월부터 저의 건보료가 13만원 정도 오르게 됐다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거랑은 또 다른 상승 요인이 확인돼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계산하는 방법을 실제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계산해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은퇴 시 건보료는 매우 중요한 체크포인트 중 하나로 직장가입자 분들도 지금 내가 만약 퇴사하면 건보료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계산 시 소득, 재산의 기준연도에 대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득에 대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건강보험료를 내년 11월부터 내후년 10월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즉 24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보험료를 25년 11월부터 26년 10월까지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25년 12월에 퇴사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는 분의 상황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5년 12월은 24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건보료를 내는 기간입니다. 이분은 24년도에는 직장가입자로 근로소득이 있으셨을 텐데 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이미 직장 생활하시면서 다 내셨으니 근로소득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4년 근로소득 외 소득만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24년도에 받은 이자, 배당소득이 1천만원 이상이시라면 뒤에서 말씀드릴 건보료 계산 방법에 의해 계산된 건보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천만원 미만이면 당연히 금융소득으로 인한 건보료는 없습니다. 재산은 또 다릅니다.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건보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7월에 재산세 나오잖아요. 25년 7월에 나오는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건보료를 계산해서 25년 11월부터 26년 10월까지 내는 것이죠. 소득이랑은 또 조금 다르죠? 근데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3월 달에 공시지가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원래 매년 3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 저희 집의 공시지가인데요. 저도 공시지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유가 24년도에는 공시지가가 2억 3백만 원으로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조금 올라도 건보료 반영되려면 여유가 있는 금액이었는데 올해 이게 3천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거의 15%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이 정도면 건보료에 반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바로 계산해봤습니다. 24년 공시가격은 2.03억, 여기서 3억 이하 1주택자는 공시가격의 43%가 과세표준입니다. 그럼 과세표준은 8,7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건보료 계산 시 재산 과세표준 1억은 공제해줍니다. 1억까지는 건보료에 반영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는 재산에 대한 건보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5년 공시가격이 15% 상승해버렸으니 과세표준이 1억을 넘어버렸습니다. 19만 원 차이로 건보료에 반영이 되게 생겼습니다. 과세표준 19만 원이 건보료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뒤에서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당장 올해는 그렇다 치지만 매년 공시가격이 이런 식으로 오르면 부담이 점점 커지게 생겼네요. 공시가격은 네이버에 치시면 바로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모의계산으로 이동해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건보료 모의계산 사이트 링크는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백수삼촌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여러가지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퇴신입생 등급은 백수삼촌의 투자 내역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의계산 화면입니다. 여기 내려보시면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으로 기본 체크가 되어 있고요. 저희도 지역보험료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작하기 전에라고 해서 간단한 주의사항들 조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국적은 내국인. 그래서 크게 소득금액 그리고 재산금액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주택금융부채공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먼저 소득금액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에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마 배당이자 소득이실 텐데, 이런 금융소득은 사업소득란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아시겠지만은 1,000,000원까지는 건보료에 반영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1,000,000원까지는 여기에 굳이 넣으실 필요가 없고, 1,000,000원이 넘었을 때만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소득이랑 재산 아무것도 넣지 않고 보험료를 계산하기를 먼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상 보험료가 22,340원으로 이게 지금 최저 금액입니다. 저는 지금 이 금액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이 만약에 1,000,000원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단위가 10,000원이니까 1,000 넣으면 1,000,000원이고요. 여기서 계산하기 눌러보시면 66,730원 정도, 장기 요양보험료 포함해서 1,000,000원의 약 8% 수준의 금액이고요. 80만원을 12달로 나누면 이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금융소득 1,000만원 미만은 여기에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금융소득이 500만원이다 그러면 아예 여기에 넣으실 필요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이다 그러면 1,500만원 전부를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 넣으면 아까보다 조금 더 올라가게 되겠고요. 이 란 자체가 지금 금융소득만 입력하는 란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뭐 추가로 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 이런 쪽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국민연금도 건보료 대상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수령액 전액은 아니고 50%만 건보료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만원 받는다, 국민연금을 100만원 받는다 하면은 여기에 50만원 정도만 입력해 주시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 재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재산에서는 아마 대부분 주택 쪽이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여기 자동차도 해당이 됐었는데 작년인가 올해부터 이건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주택 정도가 해당이 되실 것 같고, 전세나 월세도 그 금액 자체가 크게 되면은 건보료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 경우를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24년도 과세표준이 8,700만 원이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8,700만 원은 여기에 입력해봤자 사실 보험료는 없습니다. 지금 앞에 이런 것들이 입력이 돼 있어서 그런데 이거 빼고 계산을 하면은 다시 22,340원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이유가 지금 주택이나 이런 게 포함된 재산 금액에서는 1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을 넣어도 어차피 건보료에는 계산이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4년도 과세표준 8,700만 원이었을 때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보료 신경을 쓰지 않았었고, 여기에서 조금 더 오른다고 해도 이게 당장에 건보료에 반영될 일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5년도에 15%가 오르면서 여기에 과세표준이 1억 19만 원이 되면서 지금 저도 건보료에 이게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19만 원을 입력을 해보면 27,500원이 되잖아요. 한 5천 원 정도가 오르게 됩니다. 5천 원이면은 1년에 6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과세표준 19만 원 오르니까 건보료가 6만 원 더 나온다. 좀 굉장히 좀 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영상에서 금융소득 때문에 올해 한 15만 원 정도 건보료가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 주택 때문에 또 5천 원 정도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4년도 금융소득이 2,260만 원이니까 계산해보면 15만 5천 원, 15만 6천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원래 계산했던 한 15만 원 정도에서 한 5, 6천 원 정도 더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도 30% 정도가 과세 표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가 5억이면은 1억 5천에 대해서는 건보료에 반영이 되고, 당연히 1억은 재산에서 공제를 해주니까 5천만 원만 건보료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5천만 원 건보료 대상이 되면 한 8만 5천 원 정도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월세 곱하기 40을 해서 보증금이랑 합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100만 원의 40배, 그러면 4천만 원이겠죠. 4천만 원에 보증금 1억을 더해서 여기 전세 금액에 1억 4천만 원을 넣어주시면 건보료를 계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세 보증금 1억 4천 같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 30% 계산하면은 1억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건보료랑은 상관이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금융부채공제입니다. 이게 뭔지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요거는 이제 자가든 전세든 대출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대출은 뭐 신경을 안 썼다고 해요, 건보료에서. 그래서 뭐 비싼 집을 샀더라도 되게 대출을 많이 받고 집을 샀는데도 그 대출 금액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로지 그 매수한 그 금액만 건보료에 반영이 돼서 부담이 좀 크게 느껴질 수가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1주택자나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특정 조건을 충족을 하면은 대출금도 건보료에 반영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보료가 많이 경감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그냥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 특정 조건을 좀 충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택 금융부채 공제라는 거를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된대요. 이 사이트에 건강보험 사이트에 뭐 메뉴가 따로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이거 물음표 눌러 보시면 여기 주택금융부채 공제라는 게 있고, 여기 제도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으신지 이쪽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